안녕하세요. 막을 수 없는 국민의 수다 막국수 24회 방송 시작합니다. 후! 네, 안녕하세요. 부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맑고 개념 있는 영입니다. 네, 정말 개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개념이 아주 뚝뚝 떨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반민특위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역사 탐방 갑니다.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 가장 알찬 일정이 아닐까. 그렇죠. 네, 역사 탐방. 이번에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하다. 네, 역사 탐방 어디로 가냐면 덕수궁으로 가요. 덕수궁. 네. 네, 근현대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11월 23일 토요일 1시 30분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모입니다. 알차다. 왜 덕수궁인지는 이제 나와요. 왜 나와. 덕수궁인가? 왜 지금 시기에 라디오 밤에 덕수궁 가는가? 네, 덕수궁 가서 덕수궁의 해설을 신청하면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함께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해설이 되게 알차대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모국어로 신청을 해서 듣도록 하겠고, 예, 덕수궁에서 2시에 해설을 들으면서 덕수궁을 한 바퀴 또 돌고요. 그 옆에 미술관이 있어요. 서울미술관. 거기에서 또 한국 근현대 회화 백선 전시회를 해요. 아니, 점점 수준이 좀 내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예. 봤는데 막 이중섭 씨의 소, 그다음에 이수근 씨 작품들 너무 유명한 작품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 때나 볼 수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보려면 또 힘들고, 저도 이제 미술을 많이 보러 다니는데 확실히 달라요. 이게 실제로 보면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보기 힘든 작품들을. 네, 그래서 추우니까 실내로 저희가 이렇게 짜봤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일정이 있어요. 세 번째 코스는 이제 저희가 민주노총 회의실로 가서 강연을 듣습니다. 왜 강연을 듣냐? 지금 시기가 아주 인간으로 치면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전국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열심히 가곤 있는데 지금 시기 어떤 시기인가? 우리 시국 강연회라고. 예. 또 강사님이 누구시죠? 선의 남자 윤기진 씨께서 시국 강연회를 해주십니다. 윤기진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웃기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겠다. 쇼맨십을 보여주겠다. 진정한. 존나 기대되네. 그리고 예, 대한문에서 모인 이유가 있죠. 이날이 촛불 집회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강연회 끝나면 촛불로 결합하는 알찬 역사 알차다. 너무 알차다. 뭐 다 참석하셔도 되고 참여하셔도 되고요. 중간중간 참여하셔도 되니까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회비는 15,000원이고요. 어린 학생들 많이 오니까 데리고 나오세요. 정말 배우는 게 많아서 언제나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 덕수궁이랑 그 현대미술관 보는 그 뭐 관람료랑 그다음에 저녁, 네, 식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12월 7일 광고 드릴게요. 좀 멀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날이어서 지금 요즘 촛불 집회 매주 하고는 있는데요. 이날 집중이에요. 민중대회죠. 민중들은 다 나와야 돼요. 내가 민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오시면 돼요. 나는 지도자다. 그러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파워 피플. 네, 나 파워 피플이다. 한국 사회의 소셜 리더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집에서 있으셔도 돼요. 근데 민중이다 생각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지만 12월 7일 꼭 비워주세요. 네. 네, 또 좋은 공연 광고 한번 드릴게요. 지금 대학로에 되게 유명한 공연이에요. 이인극 페스티벌이라고.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나오고 되게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서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와 협약이 이루어진 극단에서 티켓을 할인해 주신다는 고마운 정보. 예, 최인훈 씨 작품이고 백순원 연출, 봄이 오면 산에 들에라는 연극이고요. 상상 화이트 극장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평일 8시, 토요일 3시, 6시, 일요일 3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원래 이 2인극 페스티벌이 2만 원이에요. 티켓 맞아요. 가격이. 네, 라디오 반민특위라고 하면은 10,000원. 진짜? 네. 가서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정도 아니면 안 받아요. 이 정도. 그냥 매표소에서 우리는 온라인 모임이기 때문에 뭐 미리 예약하고 뭐 이런 거 뭐 카드 할인 이런 거 안 해요. 매표소에서 그냥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이라 그러면 10,000원입니다. 예. 내용이 되게 진보적이에요. 좋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출연하는 배우분을 아는데 연기 진짜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와. 꼭 보세요. 기대된다. 리뷰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미로 정상이 아니라 정상회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또 명언을 남기셨군요. 선언이 누가 정상이 아닌지. 촌철살인이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시브랄 닭 인플루엔자 영님 너무 귀여워요.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파이팅 이런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인트로에 대한 재미있는 의견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방송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 방송 잘 들었다. 기독교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정말 생각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팟빵이나 트위터 많이 안 하게 됐었는데 최근에 프로테스탄트 꿈꾸는 내용 이렇게 들으면서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전도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또 포부를 밝혀주셨던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이건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를 했었는데 지역 배드민턴 클럽에서 무료로 빌려준다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무료로 빌려주면 안 된다는 구청의 판단으로 대여를 못하게 됐다. 하고 싶지만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또 대형 개념 교회에 회원분이 또 하나 남겨주셨어요.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안 돼. 통째로 바꿔야지 뭐 하나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네, 더 노력해 주시고요. 화이팅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그 어머니와 그 황선의 아버님이 암투병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암 치료법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려서 그게 막 올려주시고 맞아. 뭐 효소부터 시작해서 뭐 현미 효소, 뭐 개똥쑥 이런 것도 막 보내주시고. 네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분님이 얼마 전에 진짜 우리 엄마 가스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 축방구. 네, 축방구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항상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또 힘차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분님, 손님 너무 사랑하고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또 치료에서도 진짜 뭔가 마무리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죠? 신화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항암 만만세? 항암 치료의 어떤 네, 그런 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초대한 막국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셔츠 입은 멋진 남자 나왔네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트위터가 있었어요. 화요병 사건 피의자 임옥현 씨. 라반특위에서 다룰 때 개그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야. 참 무섭고 미친 나라다. 이런 트위터가 얼마 전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짓부렁하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아니라고 진짜라고. 오늘 이 남자 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뜬 남자, 그쵸. 우리가 핫한 남자 모셨습니다. 대기업 가장에서 테러리스트로 혐의를 받고 있다가 지금 얼마 전에 보석으로 석방 대신 우리 임옥현 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아이고 처음 나와가지고. 아니 지금 방송이 처음이래. 네. 그래서 완전 긴장하셨어.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민권연대 청년세대 모임의 새바람 회원으로 있는 임옥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37입니다. 37이시고 미혼이시고요. 네, 미혼입니다. 듣자니 그렇게 돈을 잘 버신다. 그러니까 몰랐네 네. 나는. 대기업 가장이셨다고. S전자? S전자. 네, 아. 전자는 S전자. 아니고요. 전자는 아니고. S그룹? 네. SDS. 그 S전자. 회사에서 좀 민감해가지고 예.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할게요. 특정 브랜드 나가면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 원세훈 씨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셨잖아요. 실제로는 없는데 네. 네, 감회가 새로우시죠. 이름 들을 때마다. 네, 남일 같지 않네요. 어떤 일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지난 5월 5일 날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화염병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거기 연루가 돼가지고 혐의를 받고 지난 좀 됐죠. 7월 8일쯤에 구속이 됐다가 지난주에 석방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오시고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네. 화염병 던지실 것 같이 생기지 않으셨는데 되게 쫄아 되게 보이는데 왜소하고 뭔가 막 그런 네. 일 큰일 하실 것 같지 않은데 영웅 같지 않은데요? 주위에 다 그럽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찍어도 어떡해. 그러게. 그러니까요. 차라리 저한테 그랬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네. 또 나오는 네.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이제 선님이 우리 이목현 씨는 개미 한 마리 죽일 수 없는 사람이다. 진짜 그런 내가 사람이 봐도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도 내가 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많이 믿었을 텐데 이랬더니 우리 여자인데 너나 나 같은 덩치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하셨죠. 네. 참. 근데 거기 CCTV에 네. 찍힌 걸로 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CCTV 화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아저씨 같던데 그렇지. 이목현 씨 같진 저도 않았어요. 아저씨 지금 같지. 봐도. 예. 그 CCTV가 약 그 검찰에서 제시한 게 50개 정도 되는데 아마 언론상에나 뭐 나온 그 화면이 가장 잘 나온 화면이에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처음에 제가 영장 실질심사 1차 때는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판사님이 그 체구가 다르다 체형이 체형이 달라. 네. 내가 봐도 달라. 예. 그렇다고 해서 건장한 아저씨 2명이던데요. 아이고 한 명은 누구래 그러면? 한 명은 저도 궁금합니다. 밝히지를 않더라고요. 그건 안 물어봐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엮으려고. 20명을 그 통화 내역 같은 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본의 아니게 어떡해. 제가 저하고 통화한 사람들이 다 또 조사 아닌 조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는 거의 뭐 그냥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직장 동료, 예. 동료도 업무상 이렇게. 그때 좀 통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 올라 있더라고요. 진짜 이거 웬 정말 아니, 되게 민폐야. 그 당일날 저는 잡혀간 것도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잡으러 왔을 때. 잡으러 왔을 때 제가 그날이 아마 5월 17일인데 새벽 1시였어요. 그 다음날 이제 5.18 있어가지고 내려가려고. 내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저녁에 갑자기 제가 혼자 사는데 집 앞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1시쯤에 그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편의점 가다가 중간쯤에 진짜 집에서 그냥 자는 복장으로 추리닝 바람에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목현 씨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허리춤을 잡고 그 다음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 당한 일이어서. 대박 얼마나 놀랐을까. 너무 무서우셨겠다. 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잡혀간 다음에도 그 미란다 원칙인가 그거 막 불러주잖아요. 네네. 뭐 때문에 하고 뭐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뭐 때문에 나를 데려가지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너무 나고 놀래가지고. 혐의를 안 거는 사실은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들은 과정에서 어떤 것 때문에 들어간지 알게 됐습니다. 화염병 안 던지셨죠? 네. 만들어는 봤어요? 만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헐.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세요? 뭐 어렸을 때 선배들이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보지도 않았대. 아니 그래도 세대가 화염병 만드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 몇 개 만들만도 한 세대인데 네. 안 만들어 본 거지 네. 이분이. 아. 공대 그런 거지. 나오셨으니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 네. 근데 직장 생활을 착실히 하고 계셨고 성격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내성적인 스타일이시죠. 네,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의 활동을 하거나 좀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만약에 실제로 화염병을 던졌다고 하면 내가 던졌다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얘기하지.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 경찰 조사에서도 글더라고요. 그 물어보는 게 그쪽 편에서는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영웅 대접받고 그러지 않느냐. 그냥 했던 거 했다고 말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안 한 건데 또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했는데. 영웅이 되고자. 아닌데요. 아, 저는 그런 영웅 심리가 없어서 음. 네, 뭐 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 그 원세훈 씨가 지금 되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죄가 많으신 분인데 그러게. 예, 올바른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오히려 다른 청년을 억울하게 모는 그렇죠. 예, 진짜 적반하장의 모습을 진짜 보여주는 게 적반하장도 국정원인 것 아니지.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 CCTV를 봤는데 진짜 그거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그 내가 연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연기자로 내가 표현을 해서 봤을 때 그분들이 막 이렇게 던지고 나서 뛰어내려가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영상에 찍혔는데 이 사람들 몸의 기운이라는 것도 있거든. 연기자들이 봤을 때는 네. 연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몸의 기운에 뭔가 긴장감이나 이 뭔가 던지고 도망가는 느낌이나 어떤 뭐 분노라던가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다들 그 어. CCTV를 보고 좀 친근하게 본 사람들, 그러니까 유심히 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슬슬슬 예, 걸어가고 그냥 찍히려고 뭐 작정하고 달달달 그냥 심지어는 뛰어가고 왔다 이런 갔다. 표정이야. 그리고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거 좀 그 원래 그런 거 하면은 딱 없애고 뭔가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온 CCTV에 다 찍혔어 이분들이. 그리고 이게 이해가 심지어는 안 가. 옷을 맞춰 입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안 다니는데 참 그래서 이 이전 시기 예전엔 진짜 뭐 타격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학생운동 할 때는. 예. 근데 그때도 그렇게는 안 한다는 그리고 거야. 그때 보통 이제 제 생각에 이런 약간 운동 단체라든가 진보 단체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공표를 하죠. 낮에 합니다. 낮에 언론을 모아놓고 파급력이 있을 때. 아니면 낮에 하거나 아니면 뭐 성명서를 낸다던가. 그렇지. 우리는 뭐 부정선거의 주범 원세훈을 뭐 타격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성명서를 낸다거나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전 어이가 없었던 게 이제 한번 처음에 무혐의를 받으셨잖아요. 네, 5월달에 그 5월 17일인가 체포돼서 영장 실질 심사 한번 받고 그래서 19일인가 20일 날쯤에 한번 기각이 돼서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7월달에 7월 초에 두 번째로 다시 이제 그러면서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때 너무 더 황당했을 것 같아. 제가 뭐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했는데 음, 구속이 된 이유가 걸음걸이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 걸음걸이기법이라고 한 2개월 사이에 다시 조사가 추가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게 이제 나왔던 사회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기법이라고 헨리 캐리 박사인가 영국에서 영국의 헨리 캐리 예, 박사. 그 박사가 검찰에서 초청한 무슨 그런 행사에 왔다가 과학적 수사 기법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저도 알고 보니까 그 걸음걸이 기법이 실제로 영국에선가 한 건인가 두 건인가가 실제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됐고 그 이외에는 이제 사용된 적이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제 그 사용된 적은 없었던 그래요? 그런 건데 그러면 그 박사님이 재판정에 나오셔서 뭐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재판 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처음에 네. 했을 때 검찰 측에서 이제 초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오실지는 제가 헤이든 켈리 박사님. 헤이든 캐리 헤이든 박사님이네. 켈리인가요? 두 화면 속 등장인물 모두 한쪽 다리가 옆으로 벌어진 채 걷는 등 걸음걸이가 비슷해 동일인물로 보인다고 분석하셨다고 켈리 박사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몰라요. 켈리 박사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 하나만 놓고 보고 이목현 씨 사진 하나만 나가도 정말 100의 99명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덩치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덩치도 다르고.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화면상에 특정한 인물을 이제 지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초청 강연에서 그런 과학적 수사 기법 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가 그 걸음걸이 기법이라는 걸 해서 실제 제가 그 자료도 보니까 그게 CCTV가 5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그 몇 장만을 보내서 한 10 몇 장인가 20장이 안 되는 숫자 중에 그것도 몇 개가 동일하다고 나왔고 몇 개는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공학도에서 그런지 모르는데 샘플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저한테 그걸 주더라도 누구든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뭐 단정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빈약한
좀 수사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진짜 보시면 알아요. 네이버랑 다음에 오늘 이제 메인 뉴스에 뜨셨어요. 아까 그래서 이목현 씨 이렇게 검색하면 이제 기사와 그 CCTV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증거라는 거는 뭐 살인을 했건 뭘 했건 증거란 그런 식의 증거가 될 수도 없고 실제로 이목현 씨가 진범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너무 의문일 정도의 CCTV더라고요. 네, 차라리 CCTV가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 선명했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래서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게 좀 CCTV가 얼굴이 확 나와가지고 제가 아니라는 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모든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그 CCTV 영상이 50개나 되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 중에 다 흐릿해. 다. 그 나온 게 잘 나온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잘 안 보이는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재판장에 한번 와 보시면 CCTV가 뭐 형체만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도 잘 모르는 그런 영상으로도 그런 거 갖고 지금. 네. 아니. 진짜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근데 제가 드는 생각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을 텐데 아까 소개를 할 때 민권연대 새바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새바람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활동하는 단체예요. 근데 민권연대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막국수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국정원 감시단 CCTV. CCTV 얘네 활동을 다 했던 새바람 회원들이죠. 그 분들과 지금 촛불 집회에서도 뭐 발언을 하시거나 굉장히 류엔탁. 유엔탁 뭐 이제 노래 회원들이죠? 부르시는 분들 네. 뭐 선전전 하시고 회원들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그분들 회원들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장례식 했던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재판 기록을 대충 보니까 이 이전에 이목현 씨가 했던 뭘 했는지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좀 표적 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검찰에서 이제 공소했던 공소장을 보더라도 앞쪽에 있는 부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민권연대가 올 초에 그 전 국정원장 집 앞이죠. 거기서 그렇죠. 1인 시위를 했고 그리고 대선 관련 개입에 대해서 국정원 대선 거의 뭐 그래서 초반부터 진행했었죠. 그런 1월 것들을 달부터. 해왔던 상황하에 이런 상황하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민권연대 자체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런 건 표적 수사가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권연대에서는 사실 그런 식의 투쟁 손뗀 지 오래됐잖아. 아유, 그렇지 저희는 않나요? 평화를 평화롭게 사랑하고 예. 진짜 1인 시위하고 네. 집회하고 네. 선전전하고 네, 저희는 발랄하고 열정적이고 그렇게 즐겁게 하는 그 집회 맨날 뭐 문화를 힙합 같은 거 막 부르면서 그치. 되게 재밌게 하고 촛불 집회 같은 데 나가서도 항상 이렇게 좀 네. 끼가 많고 막 그쵸. 이런 것들을 네. 줄대게 하고 이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끄네. 너 정말 쌩깔래? 아니면 나랑 붙을래? 어? 원태훈 처벌 김용판 구속 국정원 해체 책임자 처벌 하지만 그네 다끈해 몰라 국민은 알아 다끈해 피해 국민은 촛불 하지만 그네 도대체 책임을 회피 중 다끈해 국정원 생각해 아니면 책임질래 어떡할래 넌 촛불 몰라 넌 너무 몰라 넌 촛불 겁나 뭐 그리 겁나 하지만 너는 국민의 촛불을 무시 중 다끈해 국정원 생각래 아니면 책임질래 어떡할래 다끈해 이럴 거야 촛불이 널 혼낼 거야 국민이 널 벌줄 거야 왜 국정원 댓글 국정원 대서
하지만 그네 대선에게 이르는 분모 하지만 그네 도대체 책임을 회피 중 박근혜 국정원 생각할래 아니면 책임질래 어떡할래 진실을 간절히 원하는데 진상 규명이 안 되는 이유 이제야 나 알고 말았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책임 거부 언론 차단 집회 금지 박근혜 국정원 생각래 아니면 책임질래 어떡할래 박근혜 생각래 아니면 책임질래 어떡할래 박근혜 박근혜 쌩깔래 아니면 그냥 책임질래 센치한 촛불 한 번 더 잡혀갔었을 때 네. 더 사실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전날에 술 한잔 마셨는데 네, 맞아요. 잡혀가겠냐 네.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나도 아유 그래 잡혀가겠냐. 그래 어떻게 잘 되겠지. 네. 설마 네.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럴 리가 이랬는데 그 다음 날 잡혀간 거야. 이거 무슨 뭐 막국수야. 그러니까요. 술 한번 같이 드셨죠 그때. 그치. 아, 아유, 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라반트 회원들하고 같이 라반트 회원분들하고 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분들하고 우리 새바람, 민권연대 네, 네. 새바람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세 팀이서 야 이거 진짜 친일 친미 처단의 정말 새 부대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네, 기억이 되게 나네요. 좋은 술자리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는 그 다음 날 잡혀가시고 나서 진짜 비가 추적추적 오는 금요일 날 이제 네. 분노스러워가지고 그 촛불 집회에서 막 이목현 씨 얘기 쭉 나오고 있는데 그때 술 마셨던 분을 만난 거죠. 네. 근데 그 술 마셨던 분이 같이 만나서 그때 그분이 잡혀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너무 분해가지고 같이 이제 면회도 가고 네, 면회 이래서. 오셨더라고요. 아니 지금 댓글이 아무래도 메인에 뜨다 보니까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게 네네. 메인에 네. 있다가 지금 없어졌나 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사 왜 파묻냐, 이 게이버 막 이러면서 게이버. 빨리 메인 기사로 다시 올려라. 네, 다음 어. 쪽에서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네이버 쪽에서 네, 무죄 판결이 난다 해도 저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미친 그러니까. 검찰, 뭐 이런 건데 뭐 댓글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고 심지어는 네이버 왜 이 기사 파묻냐에 좋아요가 4,699개. 사람들이 막 맞아요. 이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면회 갔을 때도 네, 면회 갔을 때도 개인적으로 그런 면접에 생각이 오셨죠? 했는데 와 진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면회를 가면 사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받고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막 울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아 갔는데 맞다. 오셔가지고 나가시면서 울고 갔는데 너무 나가셔가지고 분해가지고 진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이거 라디오 반민특위 말고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 PD 수첩 막 뉴스 Y 막 이런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분이 연락 한번 오셨더라고요. 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 왜냐하면 그 윤기진 씨나 이런 분들도 막 편지 사건으로 또 재구속되시고 뭐 이런 이제 또 네. 진짜 얼토당토 안 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윤기진 의장님이야 의장님이니까 뭐 네, 좀 저는- 그래도 네. 그런 게 있는데 진짜 무고하게 네. 이렇게 또 별 진짜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네. 이렇게 잡혀가는 게 너무 황당한 거죠. 제 일이기도 하지만은 참 황당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뭐 이목현 씨한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죄송한 말은 아니고 뭐 그냥 그런 거지만 사실 이목현 씨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뭐라 그러죠? 뭐 기득권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래도 좀 먹고 그렇죠. 살만한 소위 네, 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연봉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는 그래도 그 나이에 과장 대기업 네. 과정이면 되게 괜찮으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아니면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기 어떤 삶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어떤 그런 분들 너무 정권의 많죠.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죠. 업으로 네. 어떻게 잡혀갔다가 간첩 혐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네. 우리가 뭐 드라마로도 나왔지만 수지킴 사건 네. 이런데 뭐 거의 뭐 부모님들이나 수지킴 씨의 뭐 오빠 이런 분들 다 막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거랑 같은 맥락이죠 이게. 요즘에 아침 드라마에 저희 엄마가 이제 병원에 계셔가지고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네. 병실에 있으면 보게 되는데 그치, 그치.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시대극인데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경찰이 이제 어떤 여자 협박하는 거야. 정보 같은 걸 빼내라고 그러면서 네 동생 평생 빨갱이로 살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네. 정말 남의 일 같지가 남의 일이 않더라고요. 아니야.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저 당해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참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게 황당한 사건들이 뭐 제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많죠. 발생한 것 같아요. 구속 적부심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참가하신 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의 화염병 투척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50대 남자 2명이 한 걸로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대의 임모 씨를 결과적으로는 체포를 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닮았기 때문에 네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구속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에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발가락이 닮았으니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고한 청년을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구속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회원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찰이 미친 거 아니냐 경찰이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뭐 남과 북의 교류 사업 이런 거 담당하셨던 분들이 남과 내통했다, 북과 내통했다 이러면서 빨갱이로 간첩으로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고 너무 뭐 황당한 일이 노무현 많죠.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그렇지. 빨갱이라 그러는데 뭐 뭔 얘기를 아이고, 하겠어. 진짜. 근데 어쨌든 부모님들 너무 놀라셨겠어요. 네,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그러게. 이런 건실한 아들이 테러리스트라니.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네. 제가 활동은 하는 거는 이제 집에 좀 말씀을 안 드리고 활동을 했는데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때도 조금 이제 그래 뭐 그때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속이 딱 되고 나니까는 저는 저지만 또 가족들이 너무 그 면회 오셔가지고도 눈물 흘리시고 그랬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족이 많은 고통을 또 받았죠. 회사분들도 놀래시고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회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죠. 정말 너 아니지 않냐.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회사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회사를 복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회사 네. 좋다.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네.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또 아시는 분도 있고 예. 뭐 모르시는 분도 굳이 제가 이제 말씀을 상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아시는 분 친하셨던 분은 이제 기사를 보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알고 계셔가지고 많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할 일 많으시겠어요 회사에서. 한 4개월 정도 이제 쉬다 와가지고 4개월. 이게 또 제가 하는 일이 IT 쪽 일이다 보니까 네 일도 바쁘고 사회에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지금 좀 필요합니다. 사회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대 어떻게? 네. 근데 진짜 만약에 정말 이목현 씨에 대한 추후에 의심이 있었다면 평소에 이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서 회사에서 다시 받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뭐 감사하죠. 제가 뭐 직장 사실은 이제 처음에 구속되고 그러니까는 다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오셔가지고 직장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데
뭐 저는 제가 하지 않았던 거고 무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 직장 문제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보석으로 나와서 보니까는 여러 또 회사에서도 많이 잘해주시고 그래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걱정하신 거와 다르게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스럽네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로 나중에라도 또 재판 중이니까 네. 유죄가 된다면 전 네. 더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뭐 유죄라고 나올 거라고 물론 이게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무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근거는 그거고요.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 앞으로도 재판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 그 검찰 측에서도 제시한 게 CCTV가 가장 큰 그 증거였고요. 그 부분이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보석으로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는 보석으로 풀어준 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풀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형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방화 관련된 강력범인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더라도 풀어주기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저희가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감옥 안에서 참 저는 물어봤을 때도 네. 되게 비좁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이분 또 뭐 네. 원래 국가보안법이나 정치범으로 잡혀가면 독방을 써요. 네. 근데 완전 그 좁은 방 안에서 잡범들과 함께. 잡범들과 함께. 네. 근데 거기서도 응원을 많이 경험을 받으셨다면서요.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사건으로는 방화 미수인데 방화 미수는 이제 강력방 요즘에 이제 구치소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방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독고방이라 해서 혼자 사는 사람, 네. 홍고방이라서 여러 명이 6명에서 8명 정도 사는 방. 네. 근데 이제 방 분리를 해놓습니다. 일심방, 뭐 항소하면 항소방 그리고 범죄 질에 따라서 죄질에 질에 따라서 이제 그 강력방 아니면은 또 강력 초방, 강력 누원방, 네. 경제사원방은 경제 초방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게 원래는 이제 강력방으로 가야 되는데 강력 초방으로 가야겠죠. 근데 저는 경제방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또 그 구치소에서 관리는 또 시국사범 쪽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수본이 세 자리로 구별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도 참 이상한 정체성의 사람이었죠. 혼란. 네. 정체성의 혼란 네. 나는 뭔가 네, 그래서 방을 딱 그 들어가니까는 제가 방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너는 뭐냐 이런 네, 너는 뭐냐 진짜 예, 그러셨겠다. 네. 얘는 세 자리면 거기서도 좀 특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국사범들이나 뭐 집시법이나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 노조 관련한 노조. 예, 그런 건 아니 국가보안법 이런 사람인데 세 자리인데 경제방에 왔는데 사건은 방화미수야. 근데 제가 또 이제 딱 이야기는 또 이게 또 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또 잘 안 해주는 또 성향이 그래요? 있어서 조용히 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친해지기 전까지는 말씀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사실 이제 잘 지낸 편이었죠. 사실은 처음에는 좀 멘붕 상태였고 억울함도 있었고 좀 화가 났는데 차차 이제 지내보니까 그것도 제가 좀 성격은 내성적인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섞여서 잘 지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잡범들, 사기빵이죠, 사기빵. 사기범들, 경제범들.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지냈습니다. 안에서는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없어요. 뭐 미교수니까 주로 책 보고 드라마 좀 지난 드라마들을 녹화해서 보여주는데 뭐 드라마 보고 드라마. 그다음에 그 막내로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하는 일들이 군대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취미 삼아서 1시간씩 설거지하고 방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네. 여러분 잘 좀- 기억해 두십시오.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모르니까 요즘 세상이 수상하니까. 네. 아이고. 막 그분들도 굉장히 분노하셨다면서요. 네, 이야기 그분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가 좀 친해진 다음에 이야기한다면 자기 그 안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네들 또 대부분 근데 그 경제 사원방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회사 일 하시거나 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조차도 이제 제 사건 들으면은 막 와 위안을 너는 막 예, 받고. 예, 너는 왜 들어왔냐 막 이렇게 하시고
나올 때도 이제 그렇게 아 너 나가는데 이제 나가서 잘 됐다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랬습니다. 너무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책 떼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셨다고. 네, 소문이 책 있습니다. 한 제가 구속 기간이 4달 정도 됐는데 한 60권에서 한 7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야. 음. 네. 보면 구치소에 원세훈 씨도 같이 계시잖아요. 네. 네. 어디 한번 만나 보셨나요? 그 원래 이제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피고인이신 분이고 그분은 이제 피해자신 분이시죠. 그치, 제가 피해자 가해자고 신분이죠. 피해자여서 사실 이제 관리 측면에서는 만날 수 없게 돼 있는데 중간에 딱 한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면회 갔을 때 면회 이제 대기실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갈림길에서 한 번 딱 마주쳤는데 물론 그분은 저를 모르시죠. 네. 저는 뭐 그분의 원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한 행실이 잘못됐지. 근데 딱 마주쳤는데 마스크를 쓰고 그 교도 직원하고 옆에 끼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갈림길에서 이렇게 딱 돌아서는데 딱 봤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눈빛을 딱 보니까는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빨리 데리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후에는 이제 그 교도소 원래 그 구치소 같은 데는 공범 관리를 해요. 공범들끼리는 면회를 못 하고 뭐 그런데 만날 수가 없게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분하고 저는 이제 공범이 아닌데 공범이 됐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공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공범 취급을 받는 거군요. 네, 공범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실 원세훈 씨 집에 방화를 한 거기 때문에 원세훈 씨가 뭐 증거인으로 증인으로 네. 재판장에 사실 걔네 나와야 안 되는 나와. 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음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제 CCTV 아까 말씀드렸는데 CCTV들이 다 사본 제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원래 증거물로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그 서면 제출하고 그것들을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미 제출을 한 상황이고 특히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에 있었던 CCTV는 본인이 직접 제출한 거여서 그게 이제 법률상 이제 그 제공했던 사람이 나와야 돼서 뭐 피해자 신분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증거력을 위해서는 원세훈 씨가 나와야겠죠. 그렇구나. 네.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뉴스를 봐서 진짜 뭐 강도 한 명을 잡았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증거로 뭐 아니면 방화범을 잡았다고 하면 네. 뭐 어디에서 신나를 사서 예. 그쵸?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걸음걸이라니 얼굴도 안 나왔고 심지어는 뭐 이 분이 뭐 알리바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이게 상황이에요. 초기에는 이게 그래서 그 검찰 측에서 약간 이제 그 동기라고 하죠. 범행 동기들을 예. 가지고 이제 뭐 회원이고 민권연대 회원이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범행 동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재판이 열리고 나 보니까는 이거는 명확하게 어쨌든 그 발생한 장소는 뭐 그 사회적 뭐 있는 네네. 원세훈 씨 집에서 하긴 했지만 사건은 단순하거든요. 방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는 뭐 불을 냈는데 사용했던 뭐 신나라든지 뭐 소주병, 화염병을 제조했다든지 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집을 체포 이후에 압수수색도 동시에 했거든요. 그리고 네. 회사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범행 동기에 그 사용했다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뭐 진짜 빈약하게나마 뭐 포털 사이트에 화염병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던가 그치. 이런 것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네.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난 지금 미치고 맞아. 팔짝 뛸 것 같아 나라면. 진짜 난 화병 걸릴 것 같아. 진짜. 네. 그렇죠. 근데 저도 되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평온해 보이시네요.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뭐랄까 해탈의 좀 어떤 처연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오히려 더 편안해지면서 분노는 남아 있긴 한데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판하고. 근데 이거 만약 진짜 이걸 누가 책임질 거야? 사실 이제 윤기진 씨 재판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서 쓴 아내에게 쓴 편지가 국가보안법이라고
국가보안법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을 재구속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네. 이제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들의 고통을 너무 극심했고 그렇죠. 본인도 말할 것도 없었는데 음. 무죄가 나오는 날 이제 눈물을 흘렸거든요. 다 모두가. 음.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죄가 있다고 계속 수감하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얘네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죄값을 치를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재판일이 혹시 언젠가요? 재판일은 다음 재판은 이제 이번 달 26일 오후 2시 11월 26일 네네. 오후 2시 네. 어디예요? 그래서 그 중앙지법 중앙지법 네. 재판정이 423호 423호. 여러분 423호입니다. 네. 원세훈 네. 더 궁금하시고 네. 원세훈 나오나요? 증인으로 지금 검찰에서 지금 증인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모르죠. 나올 수도 네. 있을지. 예. 시간 있으시고 또 네. 많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여기 가셔서 네. 직접 보시고 네. 또 그렇게 하면은 또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또 민권연대에서 후원 주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민권연대 되게 가난하기로 유명한 진보 단체죠. 네, 저희 정말 왜냐면 민권연대 가장 열심히 투쟁하기 때문에. 왜 더 힘들어졌는지 알겠어. 민권연대가 4개월 들어가 있었잖아. 네. 근데 이분이 민권연대 뭐 나오면은 항상 뒷부리비도 내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네, 제가 좀 그래도 직장이 있고 그래서 물론 민권연대 많은 회원 상근 일꾼 빼고는 이제 직장을 다니시지만 되게 어렵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거기서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이어서 그런데 돈 많이 쓰시죠. 그래서. 네, 돈을 많이 씁니다. 디프리 비용이나 뭐 그런데 들어가 있어서 힘들었다는 소식이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오늘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네, 저는 뭐 제가 나왔기 때문에 등심 이제 먹고 싶다. 분이는 통이 큽니다, 여러분. 네. 방금 카페에도 올렸어. 배고파 등심 먹고 싶어. 아, 등심 드시러 가시죠. 뭐. 그랬는데 밑에 댓글이 난 육회. 우리 나라 이름 백성님이. 네, 역시 라반트. 네. 끝나고 등심 드시러 가시죠. 진짜. 자,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6시부터 대한문 역시 장소 왜 대한문인지 아시죠? 네. 촛불 갔다가 오시면 돼요. 매드독스 호프에서 민권연대 후원지점이 열리고요. 이날 아마 거의 꽉 차일 거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자리 선점 필요하실 것 같네요. 네.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또 시원하게 또 계좌번호 밑에 있잖아요. 네, 후원 계좌는요. 국민은행 477402 -01 -180178 김성일입니다. 국민은행 477-402 -01 -180178 김성일 일로 후원해 주시면 돼요. 이분들이 사실 많은 일들을 하세요. 네. 근데 되게 쟁쟁한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잡혀가신 분들 중에 네. 뭐 아이 100일을 하루 앞두고 잡혀간 사람,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좀 황당한 사건으로 들어가신 분이 많죠. 사건으로 들어간 사람 되게 많아요. 뭐 네. 윤 회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뭐 사람들이 이제 황당한 사건으로 많이 잡혀 들어가고 네. 또 협박도 받고 네. 이런 와중인데 또 이분들이 정말 진짜 온갖 걸 다 털어서 투쟁을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진짜 마누라 카드로 막 200개 막 200만 원씩 막 긁어서 막 네. 투쟁 기금 유인물 내고 막 찍고 뭐 그다음에 어떤 새바람 회원분은 이분은 이제 최한옥 행동대장님 부인 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 내라는 뭐 투쟁 기금을 낸다고 이 자기 폐물을 팔아서 이제 하신다고 금값 제일 많이 쳐주는 데가 어디냐며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되게 정말 그러니까 되게 영웅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슬픈 얘기인데 우리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주권 방송이랑 민중의 소리를 거의 같은 급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 규모나 재정 면에서 감히 제가 생각할 때 100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와보시죠.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픈이 노출 많이 되니까. 네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람들이 민권연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의 이제 뭐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연대급으로 진보연대급으로 많이 생각해요, 생각을 하세요. 막 상금비 막 7, 80씩 받고 예, 막.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면 집회 때마다 너무 많은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크고 좀 명망 있고 돈도 좀 있는 단체다. 네, 저희가 연대라고 이름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네.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서 한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막 농민회 이런 데처럼. 네, 저희 그러지 않고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맞아요. 네, 연대는 그러니까 저희가 민권 연대인데 사실 정식 명칭이 민주민생 평화 통일 주권 연대여서 네. 6가지 이제 가치를 지향한다 해서 연대 단체가 아니고 그 중에 하나의 가치가 이제 연대라고 돼 있어서 이름은 사실 뭐 정규금의 거창한데. 네, 단체인 것 같지만 그리고 전국에 다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오시면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막 주권 방송 이제 민주의 소리 건물을 2층인가 3층을 쓰잖아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있고 뭐 기자도 있고 뭐 PD도 있고 막 직원분들도 좀 많고 아나운서들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합정도 그러면 어느 건물 쓰시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건물 하나를 전체로 다 막 그런 거 물어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저 월급 얼마 받냐고 그런 거 물어보시고 저 월급 받지 않아요. 주권방서도 저희하고 비슷하네요. 그럼요. 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번 후원 주점도 뭐 돈을 마련해서 저희가 이제 뭐 재정을 충당한 게 아니고 요즘에 워낙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모토는 이제 투쟁 기금, 그러니까 집회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본적인 투쟁 기금 많이 들어오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런 얘기 하기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변호사비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요즘 재판하고 많죠. 막 걸려 있고 이런 각각 분들 많아서. 단체에 다 많죠. 근데 변호사비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다. 무조건 투쟁 기금 마련이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벌린 돈은 다 투쟁 기금이지 네. 뭐 그런 데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쓸 여유가 없는 거겠죠. 그거 맞아요. 먼저 써야 되니까. 네. 보통 예전에 보면 이제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상은 일꾼들이나 보통 차비나 이런 거 배정하거나 해놓은데 결국에는 또 일이 바쁘면은 맞아요. 투쟁 현장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몫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돈을 미리 많이 쓰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워낙 가격하기 때문에 뭐 원선 씨 집에 화염병 투척하고 이러면 사실 이 시대의 영웅이죠. 그렇죠. 네, 이목형 씨는 네. 그 정도는 아닌 걸로. 네, 영웅은 아닌 걸로. 네. 끝으로 네. 좋은 노래 하나 네. 선곡해주면 이제 네. 부르고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 네. 안에서 참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아시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아마 이게 몇 집에 수록됐는지 노래패 우리나라. 네, 노래패 우리나라. 그렇게 말해야 되군요. 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지를 동지를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 가을 단풍이라는 좋은 노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와 있지만은 그 노래가 참 처음에 구속됐을 때 참 듣고 싶었습니다. 그걸 신청하고 싶네요. 그랬구나. 얘기를 하지 내가 불러줄 수 있는데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좀 누명 쓰고 들어가는데 이건 좀 우리 담쟁이를 부른 우리 백자 씨 네. 네. 목소리가 그렇죠. 들어가 있는 네. 가을 단풍 들으면서 영웅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고 계신 건강한 청년 이목현 씨. 앞으로 열심히 용이 된다 하면 안 되나? 예, 어쨌든 뭐 화염병은 아니나 네. 우리 대선 이 투쟁 승리에 네. 영웅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아유, 생각이 막말로 들어요. 우리가 화염병 던질 거면 진짜 천년 전에 던졌지. 그렇지, 촛불 안 제대로 할 수 들고. 있지.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자제합시다. 평화. 네, 우리 평화를 사랑해요. 네, 그러면 가을 단풍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그리움은 깊어만 가고 나의 가슴 타들어가듯 단풍은 물들어만 가네. 노란 나뭇잎으로 그대에게 편지를 씁니다. 좁디 좁은 창살 사이로 그대의 가슴에 닿도록 어느새 바람은 차고 어둠은 서둘러 내리네. 그대 있는 저 담벼은 왜 이리 높아 보이는지. 그대여 나의 보시오. 그대는 내 아름다우니 가을 단풍은 더욱 짙어가네. 그대 맘처럼. 바람은 차고 어둠은 서둘러 내리네. 그대 있는 저 담벼은 왜 이리 높아 보이는지. 그대여 나의 보시오. 그대는 내 아름다우니 가을 단풍은 더욱 짙어가네. 그대 맘처럼 가을